네,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분짜 먹고 나왔는데 앞에 롯데리아가 보이네요. 롯데리아만 있으면 시골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맥도날드 있고 버거킹 있고 했어야지 뭐 도시가 되는 건가라는 말도 있죠. 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어야지 도시다. 이처럼 뭐야, 나 좌회전해야 되는데. 네, 강화도에 오면 여기가 읍내인데요. 옛날 이런 개그 날렸었는데 광화읍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읍내. 아니, 농담입니다. 재밌게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기 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강화도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 보면 1층에 그 테이블이 엄청나게 큰 고인돌 테이블이 있어요. 아마 고인돌 테이블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네, 엄청나게 큰. 이쪽 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 얘기에 어떤 사람이 뭐죠? 쓰레기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쓰레기차를 들이받아서 쓰레기차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망하고 자기도 여기 가서 살자를 하고, 네, 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알아들으시죠? 황당한 그 영상이 지금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상한 범죄들 보면 거의 자기 망상적인 범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경상도 여기 있죠. 스타벅스 꽤 큽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좀 알겠어요. 다른 커피는 제가 구분 못하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좋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단맛이 난다, 더 태웠나? 커피 콩을 더 태워가지고 한 게 아닐까요? 오늘 날씨 좋고 해서 나들이들 많이 나왔나 보네요. 네, 다시 집으로 백 해보겠습니다. 이게 강화도가 크게 발전이 없어요. 아파트도 큰 아파트가 없습니다. 저쪽 좌측에 보이는 저쪽 아파트 하나 있을까? 하여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주로 이게 빌라가 많아요, 강화도는. 요즘은 대북 방송이 들리는지 모르겠네. 제가 여기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대북 방송이 그대로 들려가지고 앞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네.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인가? 4번째인가? 제일 큰 섬은 당연히 제주도죠. 2번째가 거제도 아닙니까? 3번째가 진도인가요? 그럼 강화도가 4번째 되겠네. 인구는 한 7만 5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에 전기버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풀리네요. 전기버스 했더니 그 에디슨 버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디슨 전기버스인가? 요즘 도통 안 보이네요. 이게 에디슨 버스는 아니겠죠? 네.
일요일에 이렇게 혼자 드라이브를 해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 10대부터는 남자애들 좀 혼자 내버려 둬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저 어디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청소년기 되고 이러면 안 좋아해요, 그냥. 아들은 집에 혼자 놔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혼자 놔두세요, 아들은. 아는 사람만 아는. 네, 뭐 다 알 필요 있나? 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놔둬라. 네. 남자들은 혼자 잘 놀아야 돼요. 유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채널은 가끔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얘기가 주가 되겠지만, 뭐 정치 얘기도 우리의 일상이니까 많이 합니다. 아까처럼 뭐 투표권 얘기도 했던 거고. 사실 뭐 정치에 이게 관심을 가져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저 뭐 투표하는 때 보면 어디 놀러 가는 투표라고 하루 휴일 만들어 줬더니 놀기 바빠. 투표율이 80%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의견을 듣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뽑히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국민 눈치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계속 뽑아주는데. 특히 저 경상도, 제가 경상도 반담이지만, 경상도는 그냥 묻지마 무슨 당 이렇게 뽑아버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어느 당이 다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당이 다 좋다. 나는 뭐 무조건 뭐 빨간 당이야. 나는 무조건 파란 당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 자세히 살펴보고, 투표 때 되면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홍보물 오면 그 안에 뭐 전과라든가 그다음에 재산 기록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뭐 직계, 존속, 비속, 비공개 이런 것들도 투명하지 않죠. 뭐 재산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 재산은 없어도 존속과 비속은 뭐 엄청나게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좀 구립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기재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당,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죠. 당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당원이라든가 뭐 거기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매번 이런 식이라니까요. 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투표날 놀러 다니는 사람이 뭐 절반이 넘진 않겠지만, 그 아침에 투표하고 가서 놀아도 되잖아요, 충분히. 투표 안 하는 놈들은 뭐야? 그런 놈들이 또 불평, 불만은 겁나게 많아요. 에휴. 뭐 하면 댓글 이런 거 보면 뭐 대가리가 문제야 이러는데, 뭐 윗대가리가 문제야. 그 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뭐 발가락이나 뭐 꼬리나 되나? 꼬리가 없지만 한 사람이. 발끝인가? 손가락 끝이야? 뭐야? 저 윗대가리가 뭐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인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만 뭔가 까고 싶다는 그런 느낌으로 윗대가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대가리는 무슨 대가리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대가리가 어디 있고 꼬리가 어디 있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공화주의죠, 이런 거를. 다 힘을 합쳐서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게 공화주의죠. 그러게 막히지? 야, 이 얘기는 주말이라서 막히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에서 엄청나게 놀러 왔다가 이때쯤 되면 이제 빠져가는 거지. 다들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앞에 전기버스는 어디 거지? 이 큰 차가 전기로 움직입니까? 야, 대단한데? 그럼 배터리가 엄청 클 것 같은데. 아, 좋은 미래 산부인과 광고 되겠네요. 산부인과 하니까 우리 저 큰딸 낳을 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 딸 낳았을 때, 뭐 초보 아빠 아닙니까? 진통을 아내가 한 10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아, 진이 다 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 진통하는데 옆에서 잘 수 없잖아요. 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자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머리채 잡히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 진통을 한 10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 조산사가 들어왔는데요. 그 밑에 그 양수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고통이 엄청나게 밀려든 거지. 양수가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와. 그래서 아내가 저 붙잡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럼 양수가 터진 상황에서 무슨 수술을 합니까? 이제 갔죠, 일단. 아, 그래서 저 그 조산사한테 좀 화를 냈었어요. 왜냐면 양수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 산모만 신경 쓰고 제 아내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를 내었는데, 그 출산하러 이게 들어가는데 분만실이죠. 분만실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조산사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잠을 못 자가 예민해서 그랬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고 사죄를 했어요. 아, 저 분만하는 과정에 따라 들어가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바로 머리 숙였죠. 죄송하다 그러고. 뭐 한국인은 죄송하다 그러면 다 넘어가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간호사가 뭐 들어오라는 거예요. 탯줄 자른다고. 그래서 모르니까 좀 뭐 경험이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그 간호사 시킨 대로 이렇게 뭐 수술 도구가 아니죠. 수술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들어갔는데, 탯줄 잘라라 해서 잘랐는데요. 아, 그 탯줄을 처음 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가늘어, 탯줄이. 저는 뭐 소곱창 같은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가늘고요. 그리고 애가 괴물 같은 거야. 딸인데 이게 양수에 띵띵 불어있는 애니까 당연히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있고, 저는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 출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아빠들은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한다는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 도저히 이게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좀 넋이 나간 상태여가지고 간호사들이 제 얼굴만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 표정이 왜 안 좋지 하면서. 그래서 둘째부터는 안 들어갔습니다. 둘째 낳을 때도 저는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미혼 본 줄 알았나 봐. 밤에 저 애기랑 산모 보러 갔더니 아, 아버지세요? 이러면서 반갑게.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나 봐. 뭐든지 뭐 자기 경험에서 다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경험을 다 믿지 마라. 자기 경험에서 판단하다 보면 다 오류야, 오류 거의. 오류가 너무 많아. 그나마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험과 진리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어떤 특정인의 방송만 계속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고에 매몰되거든요. 매몰되다 보면 내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지. 제 어릴 때는 TV를 보고 바보 상자라고 했어요. 그 보고 있으면 바보 된다는 거지. 멍청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덩치 큰 버스가 왼쪽으로 빠지는 것은 왼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버스는 덩치가 큰 대신 눈치가 빠르거든요. 왜냐면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아, 이런 것 좀 팔지 말지. 아니, 뭡니까, 이거. 맥반석 오징어. 뭐야. 뻥튀기. 아, 이거 불법이잖아, 불법. 아니, 뭐,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는 거지. 근데 이거 뻥튀기를 보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막힐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 저 사람은. 막힐 걸 아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노점상이 이거 좀 세금을 걷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점상 자체가 나쁘죠. 뭐, 좋을 리는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음에서 양으로 꺼낼 필요가 있는데, 세금을 받고 정당하게 좀 일을 하게 해야 될 건데요. 여기 구역을 좀 정해주든가, 그럼 세금을 거두면 되잖아요. 아, 뻥튀기는 정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죠. 지금 뭐 거의 썩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유통기한도 오래 갈 거고. 또 저건 뭐 한국에서 생산을 거의 안 할 거고 중국에서 다 떼오면 또 얼마나, 아닌가? 부피가 너무 커서 중국에서 떼오긴 그런가요? 하여튼 중국 음식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떤 짓을 했을지 몰라가지고요. 아, 이게 뻥튀기는 정말 부피를 좀 차지하는 건 그렇지만 유통기한도 보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뻥튀기 유통기한이 없나요? 한 1년 넘게 갈 것 같은데. 야, 좋은 아이템이다.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늘 장사했지 않습니까? 바늘과 실 이런 것만 들고 다녔잖아. 어릴 때. 그 장사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볍다 이거죠. 무게가 안 나간다. 아주 가볍다. 뻥튀기 아저씨 뻥튀기 흔들고 있네. 야, 뭐 얼굴을 뭐 칭칭 감고 선글라스 끼고 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게끔. 저 아저씨 뭐 몇 년째 지금 한 10년 넘게 저러고 있던데요. 그럼 10년 넘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세금 좀 내고 장사해라. 아이. 그리고 단속도 안 해요. 특히 일요일은 뭐 단속이 거의 없죠. 뭐 풍질이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렇게 노점상들이 나와가지고 장사를 해도 거의 막지 않는다. 왜냐? 공무원들이 뭐 주말에 안 나올 거니까. 그걸 알고 다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달리 많이 막히네. 이렇게까지 많이 막히진 않는데. 괜찮습니다. 뭐 원래 이런 거고 주말에 강화도는 많이 막히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따뜻해지고 4월 달이고 아, 죄송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다 뛰어나와야지. 경기 활성화적 측면에서 좋게 생각해야죠. 이 구간만 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아, 저쪽 길로 갈 걸 그랬나? 항상 선택은 아무거나. 그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디자이너가 어떤 선택의 지점에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네, 동전 던지기를 하죠. 아무거나 선택한다 이거지. 선택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선택이 되었으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선택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학생들도 뭐 선택을 뭐 할까요? 문과 갈까요? 이과 갈까요? 뭐 이과 가서 뭘 선택할까요? 그게 자꾸 매달리는데 선택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가서
얼마나 그 선택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 들어가느냐, 그게 달린 거지. 뭐 아무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특색을 가지고 정진해 가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죠. 전문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뭐든지. 학생 상담 오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단지 공부해서 뭐 대학 가서 나와서 취업해서 그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이제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줄 거니까. 오늘 뭐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네. 정치 이야기, 뭐 선택의 이야기. 재미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재미난 얘기가 연상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원래 저 성격 자체가 밝은 편이라 우울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 레인지로버 디자인은 정말 최고야. 이번에 그 팰리세이드인가요? 산타페인가? 신형 팰리세이드인가? 지금 거 말고요. 새로 나온 산타페인가? 신형 팰리세이드인가 본데. 아니다. 텔루라이드구나. 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텔루라이드가 레인지로버의 뒷모습을 그대로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뺏겼다, 이거는. 욕을 되게 먹고 있던데. 그거 뺏기지 말고, 제발, 텔루라이드 본연의 모습이 있잖아. 좀 거기서 변형해 가야 되는데. 하여튼 헤리테지가 없어, 그냥. 정체성도 없고, 유산도 없고, 뭐야,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텔루라이드의 그, 모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컨셉트 모델. 그 모델이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그대로 만들면 되지. 그럼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맨날 출시될 때는 이것저것 다 타협하고, 뭐 그런 거지. 자기 디자이너 혼자서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디자이너가 만들고 나면, 위에다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뭐, 과장급 올라가고, 이제, 부장급 올라가면, 야, 이거는 뭐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냐? 이거 가족이 다 타려면 이건 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디자이너가 만든 그 결과가 엉뚱하게. 컨셉카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서는 실제 시제품은 별로였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루라이드는 디자인이 좋았단 말이죠. 컨셉 모델을 약간 컨셉형을 반영하긴 했는데, 완전히 반영한 건 아니고 현실과 좀 타협을 한 형태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와서는 막 레인지로버를 뺏기고 앉았다고. 아유, 등신 같아. 그냥 아주. 제발 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갑시다. 정체성 하면 지프 랭글러 같은 차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잖아. 누가 봐도 저건 랭글러다.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에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혁신이 있는 거지. 다른 차가 뭐 잘 팔리는 차가 있다, 그걸 뺏기자. 그게 혁신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것을 속된 말로 이제 쌈마이 정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떠오르는 차가 현대에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체성을 가지고 벨로스터. 잘 만들었어요. 문짝 비대칭이죠. 운전석 쪽에 1개, 오른쪽에 2개. 와우. 오토바이. 깨떡같이 운전하네. 저길 빠져나가. 무슨 얘기 해서가 말았죠? 정체성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라.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포르쉐 같은 것은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포르쉐구나. 뭔 정체성이 없어. 페라리도 한눈에 알아볼 거고, 람보르기니도 한눈에 알아볼 거고. 이러면 또 댓글에 네가 만들어 보든가. 저는 차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디자이너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뭐 만들어낸 디자인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됩니까? 뭐 싫으면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뭐 종교와 신념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소비자는 뭐 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할 거니까. 뭐 지불 안 하면서 너는 왜 까냐? 깔 수도 있죠. 디자인이 별로면 까야 되는 거지. 아무튼 텔루라이드가 이번에 새로 레인지로버를 흉내낸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 나왔던 그 콘셉트카의 그 멋진 디자인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잘 팔리는 차들을 뺏겨버린 거. 아유, 오늘 벚꽃 되게 이쁘네. 벚꽃은 화려하지만 한 번에 잘 지죠. 네.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국화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제주도가 원산지임이 밝혀졌죠. 꽃은 져야 이쁜 겁니다. 계속 화려하게 피어 있으면 좋아하잖아, 좋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정원이라 해야 될까요? 화단이죠. 고등학교 그 화단에 목련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왜 하얀 목련이 필 때면, 그것은 뭐야? 설마 끼어드는 거야? 다시 생각나는 사람. 양희은의 노래죠. 하얀 목련이었냐? 그냥 목련이었나? 노래도 참 좋습니다. 버스 저렇게 끼어드는 거야? 정말 매너가 없네요. 버스는 저 큰 덩치로 얌체지만 하네.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화단에 있는 목련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그렇게 정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목련을 참 좋아했었어요. 꽃망울도 크기도 크고 나무에 이렇게 바로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 때는 밥 먹고 나서 한동안 계속 목련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름 이게 감성적이었지. 지금도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자들도 감성적일 수 있지. 미용실 가면 남자 디자이너도 많잖아요. 근데 미용실 가는 게, 저 버스 봐라, 제가, 저 또 빠져가지고, 잠깐 버스를 비추겠습니다. 저 봐, 저 잠채짓만 하고, 누군 뭐 빨리 안 가고 싶나? 저 큰 덩치로 저 얌체찌는 짓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원래, 뭐죠? 뭐지? 호두과자 집이었는데, 사라졌네. 한 20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말 대단했군요. 제가 의학적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코로나를 그냥 감기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코비드-19, 코비드 감기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감기 수준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 뒤로 가서 몇 년, 한 2년 흘렀나요? 3년째 됐나? 2년 흐른 상태에서 갑자기 뭐 백신을 맞추고, 뭐야, 생쇼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문재인이 싫다니까요. 문재인 좋아하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한 게 없어.
또 정치 얘기로 가네. 군대 얘기, 정치 얘기 뭐.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우리 생활인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얘기해야죠. 벚꽃은 참 화려하게 폈네요. 벚꽃 나들이 때문에 사람들이 강화도에 많이 왔군요. 벚꽃 얘기하다가 아까 목련 얘기도 하다가 네,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진짜 빠르다니까요. 뭐 반복된 일상이라서 그런가 생각해도 그렇고 요즘 뭐 1년이 그냥 금방 가요. 올해도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뭐 4월 중반으로 접어들었으니까요. 야, 1년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진짜 빠릅니다, 이거. 그 나이가 속도가 되는 것 같아. 나이가 바로 그 세월의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더 빠르겠지. 70대는 한 70km로 달리는 느낌? 뭐 그런 거겠죠? 야,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던데. 시간이 안 가는 곳은 군대죠. 일과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뭐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하여튼 쉬는 걸 봐주질 않아. 근데 뭐 50분 뭐 하고 10분 쉬고 그런 건 못 지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7,500원인가 받았거든요. 요즘은 100만 원 넘게 받는다면서요. 저 병장 때 12,000원 받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12,000원이 지금으로 따져도 한 3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3만 원? 2만 5천 원쯤 될라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뭘 해? 과자 사 먹고 나면 끝나지. 병장이 때니까 또 밑에 후임들 PX 가서 뭐 한번 사주고 나면 뭐 월급은 다 날라가요. 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휴가 나갔을 때 한 번씩 돈 타오고 해야죠. 이 K5가 계속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 달라는데 들어와 주게 해줄까요? 네, 그래야겠죠. 인류애를 위해서. 너씩 대신 인사는 해라. 안 할 것 같아. 인사했어. 그렇지. 인사는 받고 싶다니까. 선행에 대해서 칭찬은 받고 싶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 뻗어서 비상등 한번 켜주면 되는 거지. 과학차라고 무조건 볼 리는 없겠죠. 편견을 버립시다. 점잖은 분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K5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코엑스 가서 디자인 그때 구경하러 갔거든요. K5, K7 처음 나왔을 때 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코엑스 전시해 놓은 거 이제 봤을 때 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신형을 봐도 그냥 그러네요. 너무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얘기죠. 상향 평준화. 좀 훌륭한 디자인인데요. 너무 좀 기괴하게 형이상학적으로 흘러간 디자인도 많고요. 현대는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했다시피 현대 볼더가 컨셉하지만 컨셉하니까 또 한국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좀 한국도 만들어주지. 왜 현대 기아는 자국민을 홀대하는가. 돈은 여기서 다 벌면서 말이야. 외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겠죠. 하지만 현대 기아를 키운 근본은 다 한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자국민에 대해서 더 감사히 생각하고 가격도 할인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눈탱이 치기 바빠 그냥. 하여튼 현대 기아가 차값은 다 올려놨어요.
외제차랑 뭐 차이가 없잖아. 안타깝네. 그리고 요즘 차들은 뭐가 딱 타보면 너무 화려해요. 그냥 컴퓨터 뭐 모니터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있나? 중요한 것만 다 계기판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게 뭔가 장치가 많다 보면 고장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칠 것도 많아지고, 아, 이제 뚫립니다. 그 말 하자마자 막히네. 하여튼, 말이 씨가 돼. 저번에 여기 지나가다가, 뭐죠? 김포 외고를 무지 갔었는데, 아, 외고 학생들을 깐 게 아니고요. 김포 외고의 왜 슬로건을 제가 좀 비난했습니다. 뭐였죠? 기본이 바로 선 지도자였나? 어이가 없어서. 뭐 외고가 지도자야? 아니, 그게 진짜 슬로건은 생각할 때마다 웃기네요. 아주 선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구테타 이번 세력도 그렇고, 하여튼 서울대 법대하고 그냥 육군사관학교 이 자식들은 그냥 아주 그 선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를 지키라고 해놨더니 무슨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응? 아, 뭐 구테타, 또 뭐죠? 아, 하여튼 이 서울대 법대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좀 해체하든가 반성하든가. 근데 무슨 대안을 만들고 해체를 해야지 무조건 해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체하니까 또 박근혜 생각나네. 뭐 해경이 사고 쳤다고 해경 해체했잖아요. 아이고, 해경 없으면 지금 뭘로 하고 있죠? 그러면 서해안을 관리는 해야 될 건데 그럼 해경이 안 오고 뭐가 오고 있습니까? 그럼 경찰이 그냥 뭐 육지 경찰이 다 하고 있나? 어, 알 수가 없네요. 찾아봐야겠네 진짜. 해경을 해체됐다고 해서 뭐 사라지는 건 아닐 거고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닐 건데. 자, 커피 한잔 하고 편의점에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아,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주중에는 안 마시고 이렇게 일요일에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커피도 한잔하고 일요일에 한잔 합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마시죠. 이 좌측편에 짜장면집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그 우측편에도 무슨 칼국수집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간판에 정주영 회장하고 이렇게 칼국수집 사장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거 걸어두고,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들어가면 다 자기는 다 공짜로 먹는다고, 지갑도 안 들고 다닌대요. 식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렇게 사진 한 장 찍어주고 그냥 밥을 다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자기는 지갑도 없이 다닌다고. 사람들이 밥을 다 사준대요, 자기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식당에 왔어. 얼마나 식당 입장에서는 반가웠겠어요.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그러면, 뭐, 그럽시다 고 사진 한 장 찍어주고, 가게 홍보로 쓰면 되겠다 그러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정주영 회장이 맨날 왔던 집,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진짜 자주 갔던 만두집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 앞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진미만두라고 있어요.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는 뭐 뮤직빵 되게 광고지. 생각난 김에 뮤직빵 한번 눌러볼까요? 뮤직빵트, 드라이브 음악은 뮤직빵트. 오늘 글자가 휘었는데 휜대로 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휘면 어때? 멋있으면 되지. 자, 초점을 다르게 해서 광고 주십시오.
제가 광고 주세요. 이런. 왜냐면 이게 보였다가 초점을 바꿔서 주행 중에는 안 보이게 했다가 멈추면 또 보이다가 사람의 엿보기 심리를 이용해서 초점을 흐릿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저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궁금증을 유발하는. 아무튼 그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을까요? 요즘 세대는 모를 수도 있겠네. 현대를 세운 분입니다. 정주영 회장. 우리나라의 그 1세대 재벌이죠. 네. 현대를 세우신 분. 지금 저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인가요? 정몽구? 정몽구도 은퇴했나? 정몽구가 둘째 아들인가요? 그렇죠. 첫째 아들은 못했고요. 그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갈 때마다 그 찾은 만두집이 있어요. 진미만두라고. 그 화교분이 하시는 곳인데, 저도 그 단골로 참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만두를 빚으셨는데, 그때 중국, 홍콩이죠. 홍콩 영화 배우, 대만계 출신인 임청아가 그때 뭐 엄청나게 휩쓸었습니다. 막 동방불패 이런 걸. 그래서 그 화교인 그 진미 만두집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임청아는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러니까 링싱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링싱샤. 임청아 여러분 모르죠? 임청아 찾아보십시오. 참 이뻤는데. 지금은 뭐 할머니죠, 할머니. 하여튼 그 진미 만두집의 만두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오토바이 멋지네. 다양하다 오토바이가. 좋죠. 저는 지미는 좋습니다. 입에 넣으면 이렇게 살살 녹습니다. 김치만두는 없어요. 고기만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자주 찾아가고 많이 먹었죠. 또 거기 가서.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난 후에 군대 가기 전에 그 어르신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외적으로 보니까 장교로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장교로 가지는 못하고 사병으로 갔습니다. 아무튼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만두집이 또 생각나서 제 집이 그쪽 방어진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죠. 전역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전역하고 나서 간 게 아니고 그 뒤로 못 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갔군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첫애가 태어났을 때쯤이었군요. 첫애랑 아내 데리고 이렇게 내가 참 잘 가던 만두집이 있다 가자 해서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화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리와 의무가 좀 없어요. 화교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시던 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도 안 갑니다, 화교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어디 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꾸 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참 얘기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잘해주셨는데 근데 그 만두 맛은 비슷하긴 한데요. 제 입맛이 바뀌었겠지만 옛날 그 어르신이 만들어주던 그 맛이 안 나더만요. 그 외 영화에 보면 원래 만화죠. 허영만 씨 만화 식객이었나요? 거기 보면 영화로 이제 만드는 건데 식객 맞나? 제목을 모르겠다. 하여튼 영화 장면에서 고참을 만나잖아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고참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그때 한참 자기 때리고 난 다음에 끓여준 라면이 있는데 그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라면 맛을 지금도 자기가 재현할 수가 없다. 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좀 가르쳐 달라. 자기는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정말 행운인데 그때 라면 끓이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했는데 알겠다 그러고
홍은표인가?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알겠다고 끓여줬는데요. 먹더니 이 맛이 아니라고. 왜 방귀대장 뿡뿡이 닮으신 분 있잖아요. 얼굴은 보면 알 건데 여러분이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이 먹다가 이 맛이 아니에요. 다시 끓여줘봐요. 막 이랬는데 좋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재현하자 이래가지고 엎드려 뻗치하고 막 때린단 말이죠. 그 군대에서처럼 이렇게 맞으면 똑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엎드려 뻗쳐서 막 때린 다음에 또 라면 끓여주는데 이 맛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라 이러고 말이거든요. 그 장면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환경에 맞게 미각은 그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자유가 제한된 속에서 몸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미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등병 때 고참이 돈 주고 만두 있죠, 냉동만두. 그거 렌즈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가져왔는데 고참이 먹어보라고 제가 이제 심부름했으니까 몇 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먹었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만두는 제가 처음 먹었어요. 그냥 고향만두예요. 그냥 혜태 고향만두. 그때 그 맛있는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휴가 나와서 냉동만두 사서 렌즈에 돌려봤거든요.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돌려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군대 PX에 들어가는 게 더 맛있게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미각도 아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고통받지 않는 기간에 이제 미각은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이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맛만 나온다면 아주 미각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그때의 감각을 아마 착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 착각이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모든 건 착각이 된다 라는 깨달음을 또 그때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 미각은 바뀌네요.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거의 안 먹어본 음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맛이죠. 이제는 먹어봐서 이제 이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6 이거는 뒷모습은 포르쉐를 뺏겼잖아. 이게 뭐야. 앞은 투스칸이에요. 또 투스칸이 모르죠 여러분들은. 앞모양은 투스칸이, 뒷모양은 포르쉐. 이러면 차가 팔리겠냐고, 이 멍청한 디자이너야. 네가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 디자이너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러면 돈 주고 사는데 존니 실리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앞모습을 보면 투스칸이, 에라이. 옆모습은 지금 뭡니까? 옆모습은 비틀.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그냥 다 뺏기고 정말 정체성도 없고 아이덴티티도 없고 현대기아 왜 그러냐. 오른쪽으로 빠지면 빠를 것 같지만은 차선이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에 얌체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EV6 이거는 괜찮네요. 저 디자인은 괜찮아. 좀 독창적이잖아. 디자인은 괜찮네요. EV6. EV6는 기아가 디자인이 확실히 낫네요. 아이오닉은 현대 거죠. 그렇게 디자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버스 또 시작됐다. 자, 버스의 만행을 보겠습니다. 버스 보십시오. 이거 끼어드는 거 보세요. 그 버스 따라 또 얌체 또 따라간다 이거. 아이고 엑스포 이 자식 이런 저 끝에서 온 게 아니고요.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제가 사이드 미러로 봤거든요. 튀어나와가지고 빨리 가보려고 끼어드는 거 보고 참 쓰레기짓 한다.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저렇게 빨리 가려고 이걸 복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도 빨리 가시길. 안녕. 아니, 뭐, 악담 아닙니다, 뭐. 악담인가요? 뭐, 천당 빨리 가겠다는데 누가 빨리라. 아, 지옥, 천당, 하나 더 있죠. 연옥이라고. 연옥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쓰는 개념이고요. 기독교에서는 천당하고 지옥밖에 없죠. 연옥은 좀 애매한 상태죠. 이건 뭐 천당을 가야 될지, 지옥을 가야 될지, 애매한 상황을, 그런 것은 이제 연옥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또 끼어드는 차가 있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도 끼워주자. 이런 멍청이들하고 다퉈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네. 안 끼워줄 수도 있었지만, 왜냐면 제가 막 끼워주고 그러면 뒷차들한테도 실례거든요. 그래도 뭐, 멍청이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이 또 안 끼워주면 막 머리 들이밀고 또 뭐 자존심 부리고 그런다고. 그럼 쓸데없는 다툼이 된다고요. 그런 멍청이들하고 싸워서 이겨봤자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 소모, 체력 소모, 쓸데없는 짓이죠. 어차피 제가 빨리 가지 않습니까? 역시 세상사 마음먹기 마련. 한 템포만 늦추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뛰어나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를 주기 싫으면 바꾸고, 갑자기 뛰어오는 차들 뜰 수 없이 다시 복귀하고. 아, 저 앞에서 끼어들어도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놀러 오는 분들이 길을 잘 몰라서 이쪽에만 정체되어 있는 거지. 여기 직진 코스 맞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돼요. 네, 오늘은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가던 길로 갈까? 원래 가던 길로 갑시다. 여기가 2000년 초반에 한번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정말 시골이었는데 진짜 많이 들었었네요. 여기 뭐였지? 아, 여기가 대곤리? 예, 대곤리. 네네.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녹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음질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까 저 녹화한 걸 보니까 음질이 좀 별로던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 씌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 털뭉치가 있어가지고 떼버렸는데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자,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쿠데타도 이제 극복했으니까 이 다음 정권은 잘 되길 바라고, 자리를 잘 잡기 바라고,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국가가 발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이제 세워진다면 그 다음 정부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사적 이익으로 이용하는 그동안의 수많은 인간들, 또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인간들 빨리 정신 차리고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함동균 박사가 나온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깬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죠. 네. 이제 우리 오촌 고모가 이게 뭐 영종구의 구청장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오촌이면 여러분 먼 거 아닙니다. 오촌이 생각보다 먼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사촌 동생이잖아. 그 사촌은 그러면 뭐냐면 아닙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게 사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계단만 올라가면 같은 부모라는 거지. 같은 부모. 오촌이면 가까운 겁니다. 아버지 사촌 여동생. 그래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후원금을 이제 10만원 보내드렸는데, 아이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얼마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수업하느라 전화는 못 받았고, 전화가 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못 받으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뭐 큰 돈도 아닌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했더니 와우 감사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버지 사촌 동생이지만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저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고모인데 3살 위에요 저보다. 그 고모 밑에 저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저보다 2살 밑에요. 삼촌이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작은 할아버지가 장가를 늦게 가신 거지. 그래서 그 삼촌이 저를 보면 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나이가 더 많거든. 연락이 쭉 없다가 저한테 한번 그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묘자리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고모랑 먼저 통화를 했었거든요. 고모야 뭐 저보다 나이가 위니까 우리는 또 나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고모하고 이제 말을 이제 좀 얘기를 뭐 잘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삼촌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뭐 연락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동안. 뭐 갑자기 저 코스트코에 그 장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가. 무슨 친구 전화번호면 내가 다 입력이 돼 있는데 누구지 싶어. 예 이러고 말하는데 네 뭐 누구 삼촌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지 싶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게 내가 나이가 2살 더 많은데 이렇게 바로 말을 까고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오토바이들 멋져. 오토바이 좋아 따라가 볼까요? 아이 못 따라가겠다. 무슨 오토바이지? 이쁘네. 이게 뭐야? 12. 혼다 12. 그렇지. 사나이는 혼다 12. 혼다는 오토바이의 교과서적인 혼다 아주 좋습니다. 12 이쁘네. 12 125cc 같은데. 와, 혼다는 몽키만 이쁘다 생각했는데 12도 참 이쁘네요. 잘 만들어. 우리나라에 이 오토바이 산업이 없다는 게 있나요? 안타까운 일이야. 모터사이클이 이게 중요한 건데 BMW도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가 모토라드 잔뜩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오토바이 산업이 발전 못한 게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대림도 있었고 효성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쿠터만 만들다가 그냥 미라주 이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효성에서 미라주 650인가요?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왜 그 더 이상 발전을 못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소수의 취미로 전락해버린 거지. 일본은 오토바이를 엄청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그렇고. 우리는 좀 자전거를 타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굴곡이 많은 곳이라. 자, 아까 그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대뜸 제 이름을 부르길래 처음엔 친구인가? 누군가 했어요. 자기 이름 대면서 삼촌이다 그러길래 아니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린데 대뜸 이 반말을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물론 제가 허락을 했으면 말을 놓을 수도 있겠죠. 조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교감도 한번 없이 대뜸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잘 해야 되거든. 이때 제가 예 하고 다 넘어갔으면 이제 호구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한테 전달할 만 뭐 고맙고 그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저 누나한테 들었는데 참 네가 저 일 많이 했다 야 고맙다 하고 했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조카한테 대뜸 반말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 하면서 제가 조금 대들었죠. 원래 그러면 삼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 많은 조카한테는 우리의 예법상 말을 높여주는 게 맞아요. 아무리 저 학렬로 따져서 조카를 하더라도 나이 많으면 조카님 하는 게 맞아요. 조카님하고 말을 서로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마치 뭐 대뜸 까냐? 그래서 제가 또 촌놈이지만 자기도 같은 뭐 우리 집안이니까 다 촌놈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디 이렇게 말을 함부로 까고 있나 하고 제가 까버렸죠. 그랬더니 놀랬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제가 지금 뭐 다 전달을 못했지만 좀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말이야, 금방지게 삼촌한테 금방지게는 또 뭐야 하겠지만 교류도 있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서로 연락도 하고 살았으면 제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뭐 대뜸 전화 와가지고 이게 뭐야, 뭐 기선제압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집안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누구 결혼식도 있고 뭐 장례식도 있고 안 만날 수 없잖아요. 5촌간이면 안 만날 수 없지. 그래서 만나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인사를 먼저 같이 하고요. 이게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장가를 좀 제때 가란 말이야. 아닌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 작은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7살인가 밖에 안 나. 그러면 또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가 장가를 늦게 갔으니까 그렇게 뭐 자식들의 나이가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 뭐 옛날에 6.25 때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6.25 때쯤인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뭐 동시에 임신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도 임신하고 며느리도 같이 임신해 있고 지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때야 뭐 40대만 돼도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니까. 40대가 얼마나 젊습니까? 40대는 뭐 청년이지. 지금은 보면 뭐 임신할 수 있지. 그럼 뭐 며느리도 이제 뭐 한 20밖에 안 됐을 건데 임신할 수 있죠. 우리 할머니는 뭐 15세 시집 와서 일제시대였으니까요. 16세 우리 아버지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이 차이가 16밖에 안 나. 16 하면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20살이었을 때 할머니가 36인 거예요. 야, 36이면 뭐. 아유, 오토바이 머리 시끄러워. 아이, 뭐야, 저거. 아, 그래도, 아니, 뭐야, 이 자식. 아, 오늘 또 오늘 또 오토바이가 나를 또 화나게 하네. 아, 저 자식은 그런 식으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정말 운전 개떡같이 하네. 아, 게다가 안전장구도 없이 저 보세요. 저 반팔에 있고. 아유, 딱 보니 양아치네. 어린애들이네요. 고등학생밖에 안 되겠다. 얘들이 이게 미련한 게 뭔지 압니까? 저렇게 반팔 입고 지금 자기 추울 건데 가오죠, 가오. 추운 걸 자기도 아는데 반팔 입고 이렇게 가오 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저 상태에서 넘어지잖아요. 짜빠링. 그러면 저 팔의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스팔트에 갈려서. 그러면 피부 이식 자체가 안 돼요. 너무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럼 피부 감염이 일어나면 팔을 잘라야 되는 거야. 오토바이 사고에서 그나마 좀 버티려면 오토바이보다 더 중요한 게 보호 장비입니다. 오토바이는 싼 거 타도 돼. 하지만 보호 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런 양아치들은 보호 장비를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가오 부리는 거. 돈도 없겠죠, 뭐. 저러다가 다치면 장애인. 대신 남에게 피해는 입히지 말아야겠죠. 아유. 그럼 매번 영상 때마다 이거 오토바이를 까야 돼, 그냥. 안 까고 싶은데. 오늘은 좀 어떻게 뭐 오토바이 얘기 안 하고 가려고 그랬더만, 역시나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미니 클럽맨. 클럽맨은 이렇게 뒤에 장기 차량처럼 양쪽으로 문을 이렇게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게 멋진 것 같아. 아, 이게 저 개성이 넘치잖아요.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차들이 좋단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스포티지도 처음 나왔을 때 왼쪽에 보이는 스포티지 참 괜찮았는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자꾸 뭐 신형 나올 때마다 다 변화가 너무 많이 크게 생기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김포입니다.
아, 이 양아치 오토바이 2대가 제 차 뒤에 딱 서 있네요. 아, 이게 애들이 어린데, 많이 돼봤자 고등학생인데. 원동기 면허증만 있으면 저건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애들이 너무 철이 없다. 제발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은데, 보호 장비를 좀 갖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렇게 다치면 부모 마음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잖아. 저 시동도 꺼트리고, 시동 꺼트려가지고 옆으로 빠졌어, 지금. 아유, 정말 참, 아유, 저놈의 자식들. 시동, 시동도, 클러치 이걸 미세하게 좀 떼야 되거든요. 저 오토바이 125cc는 토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클러치 감각이 손으로 이게 떼는 거라서 발보다 좀 편하겠지만 아주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클러치를 살짝 떼면서 오른쪽 스로틀을 또 살짝 감아야 돼. 이걸 너무 급하게 당기면 앞바퀴가 들립니다. 그걸 연습을 충분히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뒤에 저 텐덤 시트에 또 저 친구 한 명 올리고 아유, 위험하다. 아, 터널인데 음성이 제대로 녹음될 걸 기대합니다. 터널 보면 항상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제가 저 귀신 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언제 제가 귀신을 봤냐면, 이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있던 시절에 조교도 밤에 이렇게 근무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초소를 지키는데, 원래 초소는 바깥쪽을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논산훈련소는 사주 경계를 저기 안쪽으로 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에 탈영병이 누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위쪽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이등병 때죠. 아마 제가 이등병 때 근무가 이제 근무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그 훈련병 3명을 데리고 나가요. 훈련병도 이제 그 근무를 서보는 거죠. 주차가 한 2주가 지났을 때 아마 훈련병을 데리고 나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훈련병 3명하고 저랑 이렇게 그 14초소, 15초소인가요? 초소가 몇 초소인지 모르겠네. 그 초소에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그 철조망 바깥으로 다 논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논이 그렇게 한참 물이 들어와 있는 때라서 질퍽질퍽해서 어떤 짐승도 그쪽을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첨벙첨벙거리기 때문에. 근데 훈련병 한 명이 저쪽에 뭐가 하얀 게 앉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한 거지. 그래서 봤더니 뭐가 하얀 게 앉아 있어요. 뭐지 저게? 그래서 4명이 다 봤는데 갑자기 그 논을 가로지르면서 쫙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새가 아니에요. 새가 아닙니다. 새가 그렇게 큰 새가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3명 뭐 날아가면 되지, 뭐 논을 가로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논을 그냥 대각선으로 쫙 하면서 가로지르 가는 게 4명이 동시에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래가지고 오 이랬다니까요. 지금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13초소구나. 13, 14, 15초소를 25연대가 관리를 했는데, 이런 거 뭐 얘기하면 군사 기밀인가? 그 14초소에는 초소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거기 뭐 겁준다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초소에 귀신이 많이 나와서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병장하고 일병이 근무 나갔다가 병장의 가혹행위로 일병이 사망하게 되어서 뽕나무 밭에 그 시신을 옮기고 병장은 전역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뽕나무 밭에 이제
시체가 나와가지고 탈영한 것으로 신고된 시체가 나와서 그때는 탈영 신고하고 뭐 병장이 쇼를 했나 봐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그 대검으로 이제 병장이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탈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신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병장이 이제 가혹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병하고 병장만 나가면, 그리고 비 오는 날 새벽 안개 끼고 그런 날만 되면 거기서 귀신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겁을 먹어가지고 초소를 폐쇄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귀신 나오고 이런 얘기. 아, 그러니까 저 알포인트 생각나네. 우리나라 최고의 공포 영화 알포인트. 아, 알포인트 진짜 잘 만들었어. 아, 섬뜩한 장면 많지 않습니까? 막 진짜 잘 만든 거야. 여러분 시간 되면 보십시오. 알포인트. 이게 임무 수행하러 갔다가 기념사진 찍는데 한 명 더 있잖아요. 아, 아이, 참, 잘 만든 영화. 근데 그 알포인트의 대나무 밭은 또,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찍은 게 아니더만요. 베트남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의 담양에서 찍었더만요. 담양에서 알포인트를 찍어. 알포인트 그 가무성이 주연했죠. 가무성의 연기는 정말 대단하죠. 근데 가무성이 요즘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 나이가 들면 뭐 다 늙겠지만, 늙은 대로 또 멋이 있고 맛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뭐 애써 뭐 젊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젊은 층을 따라가야겠다, 그럴 필요 없고, 자기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아하. 바로 또 빠져야 되겠네.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럼 바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